언론은 이제 안철수 띄우기에 돌입했다 이런 느낌이에요. 들여다보면 과하게 뭔가 한쪽을 띄운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는 그래서 언론인 개혁이 돼야 되겠다라고 느끼는 정도로 좀 심각하다고 느끼는데 사실상 비교를 해보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어떤 상황을 놓고 자꾸 이제 몰아가기 전반적으로 박근혜 탄핵까지는 한 몸이었던 보수 진보 언론들 이런 분들이 이제는 이제 어쩌면 문재인 떨어뜨리기 전략으로 간 게 아닌가 그런 어떤 피해식을 느낄 정도로 형평성을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을 형평성을 일부러 맞춰놓는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솔직히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아드님 문제하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사돈의 음주로 인한 사고가 제때 뭐 보고가 됐냐 뭐 이거 갖고 이제 일주일 공방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번 주를 경과하면서 이 문제는 가라앉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안철수 시대가 오고 문재인 시대가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제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안철수의 검증의 시대가 오고 문재인 후보의 검증은 끝나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그러네요. 보는 거거든요. 이제 차떼기 문제는 사실은 그 당 안에서 먼저 제기가 됐던 거죠. 손학규 후보가 그 독수리 오형제 실어 날리기 그 프로젝트가 가동이 된다라고 3월 1일 날 문제 제기하면서 이제 그게 가시화됐던 거고. 그다음에 신천지 문제 역시도 내부에서 이제 제보가 있어가지고 커진 거잖아요. 그래서 차떼기, 조폭 차떼기 조폭. 그다음에 신천지 문제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부인의 교수 임용 과정의 문제.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딸을 그 2012년도에는 고지를 했는데 이번에는 고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독립 생계형이기 때문에 불포함하겠다고 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2015년도에 그 고위공직자에 대한 이거를 좀 강제화시키자라고 했던 법안을 발의했던 그래요? 예, 법안을 발의했어요. 네. 그리고 곰곰 생각해 2012년도에 그 후보로 나오면서 새정치라는 하두를 굉장히 강하게 제기를 했던 분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15년도에는 혁신의 아젠다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소만 돼도 공천에서 배제시켜야 된다라는 논리를 아주 강하게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안철수 후보의 트레이드 마크인 새정치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이번 본인이 정작 이 당사자가 됐을 때는 이렇게 좀 회피하는 형태거든요. 저는 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어떤 방식으로든 양자 대결 구도든 삼자 대결 구도든 사자 대결 구도든 특히 그 국민의당 컨벤션 이후에 여론조사상 상당히 올라선 것으로 그렇게 해서 양강 구도로 나오는 최근의 각종 조사들은 그냥 아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입장, 제3자적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펌핑 그러니까 불려진 측면이 있다. 첫째. 두 번째로 그리고 그것에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라도 어떻게든 대선판을 어떻게든 좀 흔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각종 세력과 언론의 이 의도들이 이렇게 합작된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 세 번째. 그러나 그것은 일정하게 현실을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무시하거나 그냥 그렇죠. 의도적으로 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즉 어찌됐건 실질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데 있어서 완벽하게 이제 이렇게 압도하고 이겨내야 될 주요한 대상으로 안철수 후보를 이제 봐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것을 피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일정하게 오르고 있는 것도 현실로 보고 왜 그런가 하는 것도 저는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그렇게 큰 전제를 드리고요. 그리고 선거라는 큰 흐름에서 보면 항상 아주 만만한 선거라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일정 기간 사실은 그냥 이게 대선이 지속되다가 너무 아무 쟁점 없이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예상될 정도의 상황이 오다가 이제 다운 선거, 긴장감을 갖고 치러야 될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오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선거라는 것은 크고 작은 파도와 위기라는 것이 항상 생기는데 과거의 경험을 봐도 이제 그렇게 조금 더 경계해야 될 상황이 온 것이어서 저는 오히려 그렇죠.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보면 한 달 정도를 남겨둔 이 시점에서 잘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선대위가 딱 정비가 되고 나면 다음 주쯤부터는 전반적인 상황, 전략 이런 걸 이제 점검하면서 체제가 갖춰질 텐데 분명히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리 김현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한편으로는 문 후보는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하게 모든 형태의 검증이 사실상 끝난 상태이고 안철수 후보는 그런 검증에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이제라는 측면도 있고요. 그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 다른 측면은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이미 몇 번
바람이 불었다가 꺼졌다 한 것이 일시적인 현상에서 지금 오고 있는 것이어서 양자의 지지층과 지지율의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선거에 있어서 안철수 후보의 어떤 문제점을 이렇게 하나하나 저희가 이렇게 대해가는 데 있어서 뭐 그 사람이 무슨 어떤 부정을 했다 비리를 했다 그런 스캔들의 차원보다는 실제로 과연 개인이나 세력으로 국정 운영을 일관성 있게 해나갈 수 있겠는가라는 점에 저는 정면 승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나가면 된다.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바쁘신 우리 본부장님이 지금 먼저 일단 가시고요. 나머지 이야기는 우리 김현 의원님과 대변인님과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이거를 좀 강제화시키자라고 했던 법안을 발의했던 그래요? 예, 법안을 발의했어요. 네. 그리고 곰곰 생각해 2012년도에 그 후보로 나오면서 새정치라는 하두를 굉장히 강하게 제기를 했던 분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15년도에는 혁신의 아젠다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소만 돼도 공천에서 배제시켜야 된다라는 논리를 아주 강하게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안철수 후보의 트레이드 마크인 새정치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이번 본인이 정작 이 당사자가 됐을 때는 이렇게 좀 회피하는 형태거든요.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어떤 방식으로든 양자 대결 구도든 삼자 대결 구도든 사자 대결 구도든 특히 그 국민의당 컨벤션 이후에 여론조사상 상당히 올라선 것으로 그렇게 해서 양강 구도로 나오는 최근의 각종 조사들은 그냥 아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입장, 제3자적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펌핑, 그러니까 불려진 측면이 있다. 첫째. 두 번째로 그리고 그것에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라도 어떻게든 대선판을 어떻게든 좀 흔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각종 세력과 언론의 이 의도들이 이렇게 합작된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 세 번째, 그러나 그것은 일정하게 현실을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무시하거나 그냥 그렇죠. 의도적으로 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즉 어찌됐건 실질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데 있어서 완벽하게 이제 이렇게 압도하고 이겨내야 될 주요한 대상으로 안철수 언론은 이제 안철수 띄우기에 돌입했다 이런 느낌이에요. 들여다보면 과하게 뭔가 한쪽을 띄운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는 그래서 언론인 개혁이 돼야 되겠다라고 느끼는 정도로 좀 심각하다고 느끼는데 사실상 비교를 해보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어떤 상황을 놓고 자꾸 이제 몰아가기 전반적으로 박근혜 탄핵까지는 한 몸이었던 보수 진보 언론들 이런 분들이 이제는 이제 어쩌면 문재인 떨어뜨리기 전략으로 간 게 아닌가 그런 어떤 피해식을 느낄 정도로 형평성을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을 형평성을 일부러 맞춰놓는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솔직히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아드님 문제하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사돈의 음주로 인한 사고가 제때 뭐 보고가 됐냐 뭐 이거 갖고 이제 일주일 공방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번 주를 경과하면서 이 문제는 가라앉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안철수 시대가 오고 문재인 시대가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제가 어떻게 해석하냐? 뭐를 이제 봐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것을 피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일정하게 오르고 있는 것도 현실로 보고 왜 그런가 하는 것도 저는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렇게 큰 전제를 드리고요. 그리고 선거라는 큰 흐름에서 보면 항상 아주 만만한 선거라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일정 기간 사실은 그냥 이게 대선이 지속되다가 너무 아무 쟁점 없이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예상될 정도의 상황이 오다가 이제 다운 선거, 긴장감을 갖고 치러야 될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오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선거라는 것은 크고 작은 파도와 위기라는 것이 항상 생기는데 과거의 경험을 봐도 이제 그렇게 조금 더 경계해야 될 상황이 온 것이어서 저는 오히려 그렇죠.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보면 한 달 정도를 남겨둔 이 시점에서 잘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선대위가 딱 정비가 되고 나면 다음 주쯤부터는 전반적인 상황, 전략 이런 걸 이제 점검하면서 안철수의 검증의 시대가 오고 문재인 후보의 검증은 끝나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그러네요. 보는 거거든요. 이제 차떼기 문제는 사실은 그 당 안에서 먼저 제기가 됐던 거죠. 손학규 후보가 그 독수리 오형제 실어 날리기 그 프로젝트가 가동이 된다라고 3월 1일 날 문제 제기하면서 이제 그게 가시화됐던 거고 그다음에 신천지 문제 역시도 내부에서 이제 제보가 있어가지고 커진 거잖아요. 그래서 차떼기
조폭 차떼기 조폭, 그다음에 신천지 문제,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부인의 교수 임용 과정의 문제,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딸을 그 2012년도에는 고지를 했는데 이번에는 고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독립 생계형이기 때문에 불포함하겠다고 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2015년도에 그 고위공직자에 대한